공연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뭐 재미있었어요. 흥미롭기도 했고요. 야나기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재미가 없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주인공들이 좀 부러워서요. 부럽다니요?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랑 같은 걸 보셨군요? 이러 씨도 로미오와 줄리엣한테? 아니요. 저는 그들보다는 티볼트요. 티볼트라면 영주의 조카 머큐쇼를 죽이고 로미오의 칼에 맞아 죽은 그 사람. 아, 맞아요. 기억났어요. 티볼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문의 명예와 영광을 노래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집안을 사랑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러셨죠? 왜 조선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네. 제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하셨었죠. 야나기상, 혹시 경성상에사라고 아세요? 아, 알죠. 경상 모르는 경상국민도 있나요? 경상이 저희 아버지 회사예요. 그렇군요. 이러 씨 아버님 좋은 분이시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알아요. 야나기상이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네. 조선에 있을 때 좀 그렇긴 했죠. 하지만 뭐, 여전히 민족의 지도자시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글쎄요. 저는 아버지가 제발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민족의 지도자. 일단, 여기 앉으실래요, 이러 씨? 고맙지만 걷고 싶어요. 바람이 좋아서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10년 전이라니. 저는 그때 어렸지만 기억이 생생해요. 민족지에서 매일 보도하던 자랑스러운 민족 영웅들의 모습이요. 네, 맞아요. 간도에 무관학교도 세우고 또 직접 나가 전투도 하셨잖아요. 그 뜨거운 투쟁의 결과는 죽음이었죠. 몇몇은 불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야나기상이 말하는 10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방은 항상 북적였어요. 민족의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품고 팔도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카라고 부르며 귀여워했어요. 아버지와 삼촌들은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 끝에 항상 바둑을 두었는데 저는 매일 그 시간에 손꼽아 기다렸어요. 어머니를 졸라 술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면 삼촌들이 항상 입에 약과나식을 넣어줬거든요. 저는 그 약과 맛이 좋아서 몸짓만한 술상을 항상 낑낑대며 나르곤 했답니다. 그분들이 그럼 네, 아버지와 피를 나는 동지들이죠. 소학교에 들어갈 쯤에 삼촌들이 간도로 떠났어요. 거기에서 군대를 꾸려 일본 놈들을 소탕한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사들이 군홧발로 집에 들이닥쳤어요. 삼촌들과 아버지 모두 끌려갔죠. 그렇게 잡혀간 아버지는 피골이 성접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는 삼촌들이 차례대로 차가운 시신이 되었고요. 한 명, 아니, 2명은 목숨은 붙었지만 대신 다리를 잃었네요. 간도. 그 뒤로도 아버지의 사랑방은 북적였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사람 좋은 삼촌들 대신 무섭게 생긴 군인과 경찰들이 드나든다는 것 정도? 군복을 입고 칼을 찬 사람들은 항상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장기를 두었고 술판을 벌이는 대신 우아하게 차를 마셨어요. 알아듣기 힘든 일본어와
쓰고 떫은 차가 가득한 그곳에 제가 낄 자리는 없었죠. 그 시절이 그랬죠. 소위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죄다. 하지만 전 아버지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일화 씨가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아무도 죽지도 다치지도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올까요? 저는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까운 미래가 아니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글쎄요. 그게 노력으로 되는 일이었다면 삼촌들이 간도에서 죽는 일도 없었겠죠. 맞아요. 아까운 목숨이죠. 이런 시절이 아니었다면 그분들 모두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셨을 거고요. 하지만 일화 씨,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나중에 진짜 조선이 해방되는 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삶을 그들에게 빚지게 될 테니까요. 그걸 다 생각하면서 살다니 야나기상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는 제 한 몸 건사하며 살기도 벅차거든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시간도 늦었고 아직은 밤 공기가 차네요. 아, 네, 그러세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니요, 저도 즐거웠어요. 그럼 이만. 혹시 주일에는 뭐 하세요? 교회 가죠? 그럼 예배 같이 드리실래요? 대학 예배당에는 여자가 못 들어갈 텐데요. 여전 예배당에는 남자가 못 들어오고. 요즘에 누가 재미없게 대학 예배당으로 가요. 제가 잘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시죠.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그렇죠?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딱 좋은 장소예요. 일화 씨도 선교사님 통해 유학 온 건가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독실한 신자시거든요. 그 덕에 모태신앙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교회에서 연설도 여러 번 하셨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관심이 많으시네요.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럼 유학 올 때도 아버지의 도움을... 아니요, 아버지는 제가 유학 가는 거 반대하셨어요.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아, 정말요? 계집이 외놈 세상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 가서 기모노나 입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녀까지 공부시켜줬으니 얌전히 시집이나 가라.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는 차라리 이화여전을 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내 목적은 공부가 아니라 유학이었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제 목적도 집을 나오는 거였거든요. 알아요. 처음 만나던 날 얘기하셨잖아요. 집에서 독립할 방법이 도시샤에 오는 것 뿐이었다고. 네, 그랬죠? 아, 맞다. 지난번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래요. 지난번 그 사람이요? 지난번에 학교 앞 벤치에서 만났을 때 같이 읽었던 그 산문 쓴 사람이요. 아, 그래요? 뭐 요즘에는 조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연희 전문 문과학생이래요. 아,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시를 하나 더 구했는데 어딨지? 들어보세요.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이번엔 우물 속의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시인가요? 아님 농촌의 모습? 그런 건 아니고 끝까지 들어오세요. 파란 바람이 불고 아니요, 시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저는 일화 씨가 시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네, 안 좋아해요. 특히 조선어로 쓰인 시는 더더욱. 하지만 문학을 전공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됐어요. 그만하죠. 시가 아니라 조선이 싫은 거 아닌가요? 조선 안 좋아한다고 지난번부터 말했는데요. 제가 일본을 싫어하는 거랑 같은 이유라고 하셨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도망쳤어요. 조국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잊고 싶어서요. 언제는 기억해야 한다더니. 죽었어요. 동무가. 수학교 때 제일 친했던 동무가. 우리 아버지 발길질에. 왜 죽었는지 아세요? 창경원. 일화 씨가 좋아한다던 그 창경원에 소풍을 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봄꽃에 홀려서 창덕궁 경계를 넘어갔다가 경비대에 잡혀서 그만. 조선인이 유일하게 남은 조선인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일본인 손에 죽은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침입을 훌륭하게 막아낸 대가로 아버지는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방에 틀어박혔죠. 육군 유년학교 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는데 다 그만두겠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어두운 이불 속에 있으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럴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를 잊기 위해 도망친 곳이고자 일본인가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창경원의 벚꽃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친구를 기억해주지 않아요. 나더러도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면 그만둬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잊으려는 거죠? 당신의 언어와 이름과 그 밖의 모든 정체성을 다 부정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으니까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화 씨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도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요. 나보다 더 힘든 일이요?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제 말은 당신은 창경원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고 했죠. 동무가 죽던 그날의 기억을 잊고 싶었다고 했죠. 난 삼촌들을 잊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전향, 아니 그래요. 변절 이후 매일같이 날아들던 그 따가운 시선들, 외놈 앞잡이라는 욕지거리들, 나를 진짜 괴롭게 한 건 삼촌들을 죽인 일본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라고요. 나도 조국으로부터,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잊었나요? 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조선에 관한 기억은 왁자지껄한 사랑방과 달콤한 약감한 기억에 남겨서 좋은 시절이었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은 거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어서요. 하지만 일화 씨의 망각이 다른 이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내가 뭘 부추겨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민족을 위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지. 얘기했죠, 나도. 나도 아버지로부터 도망쳤다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글을 쓰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고요?
그게 어떻게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죠? 제발 아버지니 조선인이 하는 것들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도망쳤어요. 픽업하기로 따지면 마찬가지라고요. 맞아요. 비겁해요. 일화 씨도 나도. 그래서 나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요. 반성이요, 회개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일화 씨, 정말 먼저 일어나고요. 우리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